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년간 공부했던 문법 중에 가장 마지막에 다뤄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법이고 또 2학년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최소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6가지의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형식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4형식에서 3형식 바꾸는 게 있었다면 오늘은 5형식을 다시 볼 거고, 두 번째는 시제 역시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조금 중요시 보면 좋을 만한 시제.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이름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수동태와 그리고 능동태. 다섯 번째는 투부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분사 구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씩 내용을 나눠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프린트는 친구들이 프린트를 해서 봐도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프린트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따로 공책에 필기를 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5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5형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형식은 총 몇 가지가 있었나요? 맞아요. 형식에는 우리가 1형식도 있고 2형식, 3형식, 4형식 있으면 마지막으로는 5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5형식에서 가장 우리가 열심히 봐야 하고 5형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목보라고 써놨는데요. 목보는요, 목적격 보호란 뜻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했던 그 라 베파나가 나왔던 지문 기억하시죠? This makes king very happy, 이런 문장들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어떤 선물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법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목적격 보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얘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니까 뭐와 관련이 있어야겠어요? 목적어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적어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의 행동, 목적어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목적격 보호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오는 특징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makes me happy,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happy가 목적격 보호인데요. happy는 명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happy child, happy student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본 거는 목적격 보호 자리는 그러면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형용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품사가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의 말하기를 통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스크린 영어에서도 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또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영어의 한 부분이긴 했는데요. I wonder why sitting in this chair make me want to tell you thing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읽었어요. I wonder, wonder라는 동사는 여러분 다 아시죠? 궁금해하다라는 뜻이고요. 뭐를 궁금해하냐면요, 이 문장 전체를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 그럼 뭐가 궁금한지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해석을 할 건데요. 여기 안에도 why sitting in this chair, 요게 sitting은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있는 것. 그럼 우리 요거는 뭐예요? 바로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가 오네요. 그러면 이 자리는요, 하나 여러분들이 보이나요? 이거는 단수이기 때문에, 왜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3인칭 단수에서 s를 꼭 붙이셔야 돼요. I wonder why sitting in this chair makes me. 그래서 원한다. 자, 뭐를 원하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 안이 목적어긴 한데
이 목적어 아니 또 뭘로 되어 있네요? 이 목적어가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있죠? 바로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Makes me want to tell you things.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는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나는 궁금해. 여기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만들다. 누구를?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자꾸 무언가를 말하게 만들게 돼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문장이 이렇게 없었잖아요. I wonder why sitting in this chair makes me 까지 말을 하면요. 문장이 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뒤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OC 즉 목적격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예시가 만약에 어렵다면요. 요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동사고요. 그리고 그들이고요. 해피해요. 누가 해피한 거예요?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와요. 목적격 보호는 댐을 꾸며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행복한 거니까요. I get to meet interesting folks. 자, 여기서 folks는 그 너네들이란 친근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makes them happy and makes them handsome 한데 이것도 같은 표현인데요. 이들을 핸섬한 거를요. 내가 만들어준 이 사람이 사실상 그 이발사예요.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되면 동사, 목적어, 그들이 잘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충해주는 내용이니까 목적격 보호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려우면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목적격 보호란 목적어를 추가적으로 꾸며주는 거구나. 그런데 목적격 보호에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오더라. 뭐가 올 수 있냐면 이렇게 동사 원형, 그러니까 그냥 want라는 동사 원래 모양이 올 수도 있고 또 뭐도 올 수 있냐면 이렇게 형용사도 올 수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봤던 문장들이 사실은 오형식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보시죠.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 왜냐면 내가 이와 같지 않으니까 너가 요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너의 행동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다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의 차이는요.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긴 해요. 보이죠? 물론 아닌 것도 있네요. 양복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사람이 나오고요. 사람을 보충 설명한 거예요. 내가 혼자 있었으면 나를 집으로 don't let people see 그 사람들이 보게 하지 마. 아니면 let her walk 그녀가 걷도록. 근데 이 자리에 온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좋은데 보니까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도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냥 동사 원래 모양도 오고 형용사도 오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크게 보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또 보는데 여기 이렇게 과거 분사도 나온다는 거. 과거 분사는 우리가 외운 동사의 과거 그리고 마지막 PP 형태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크게 보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자, 이러면 파트 1이 끝나고요. 자, 두 번째 시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 시제는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줄을 보면 뭔가를 채워야 할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바로 우리 한번 중간에는요. 현재라고 쓰시고요. 여기는 과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인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가 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우리 현재는 너무나 사실 많이 했어요. 현재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도 똑같이 단순 과거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 예시를 준다면 C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saw가 있었죠. 그리고 will see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바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조금 언급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현재 완료를 모르면요, 영어를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다양한 실제 문장에는 현재 완료를 현재보다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I've always worried that mayb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자,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형태인데요. 현재 완료는 해석을 할 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을 하긴 어렵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단순 현재가 있고 그건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거 그냥 현재 진행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바로 현재 완료예요. 자,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제 자체는 현재인데요. 단순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어떠한 했던 일을 지금까지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해석으로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 건데요. I've always worried. 나는 항상 걱정해왔다. worry는 걱정이란 뜻인데요. 이게 현재 완료라고 일단 알려줄게요. 그러면 아까 쌤이 했던 해석은 뭐였어요? 나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항상 걱정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걱정을 해온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뜻은 내가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걱정했냐면 mayb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걱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화의 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재 완료니까 조금씩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文은 어디에서 따왔냐면요. 바로 have고요. 그리고 worry는요. worried. 네, 이거 써줄게요. 걱정하다. 과거형은 worried 그리고 worried예요. 이게 PP 형태여서요. 뭐예요? 그럼 현재 완료는 되게 단순해요. 바로 PP, 즉 과거 분사. 우리 맨날 불규칙 형태 외웠잖아요. see, seen, eat, ate, eaten 이렇게 외운 것처럼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많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사실 왜 우리 현재 공부만 하는데 자꾸 PP 세 번째 있는 거 외워야 돼요? 라고 했을 때마다 제가 해준 말이 정말 많이 쓰일 거야. 현재 완료가 쓰는 데는 현재 완료란다. 과거 분사가 쓰는 데도 너무 많아. 현재 완료도 있고 뭐 수동태도 있고 그냥 단순한 과거 분사의 형태로도 쓴 적이 있는데 가장 지금 우리가 2학년이 됐을 때 먼저 만나게 될 친구이기도 해요. 현재 완료라는 건데 공식은 바로 have plus pp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처럼 또 콕 집어서 말을 하자면 현재 완료가 있으며 현재 완료는 다른 시제와 다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서 공식은 바로 have plus pp의 형태를 띠더라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겨울방학 때 pp를 엄청 열심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I've always worried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항상 걱정해 왔다.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하자면 현재 완료랑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우리 진행 시제가 있다면 당연히 현재 완료가 있는 것은 현재 완료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걱정하는 중이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걱정하는 중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사실 말을 할 때는요. 이 문장을 더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네요. 바로 이 형태더라. have been ing. 그래서 이것도 쌤 써줄게요. have been verb ing.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해주자면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제가 다시 정리하는 건데 현재 완료가 있으면요. 현재 완료 진행도 있더라 라는 것만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파트도 함께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으니까 지금 내용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도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관계 대명사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명사와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사를 대신한다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람을 예시로 들면 성문이, 지훈이,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두 명을 한 명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he입니다. 이게 바로 대명사인 거예요. 명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이고요. 하지만 관계 대명사는요, 조금 특이해요. 관계 대명사란 바로 명사와 다르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 즉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만 관계 대명사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바로 who. who는 사람이고요. 위치는 사물이요. 쌤, 그럼 that은 뭐예요? 얘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사물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하는 거는요, 여기 앞에 있는 단어를요, 다시 설명하는 건 거예요. 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예시 두 가지를 많이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랑요,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요, 바로 요거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을 연결해 주려면 이 세모에 들어간 게 who인지, which인지, that인지를 한번 볼게요. I like him.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그를 좋아해. 자, 여기서 말하는 him은요, 그냥 그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하면요, 여기는 여기. 이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he's my husband.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누구야? 바로 나의 남편을. 자, 두 번째는요, I like him. He likes listening to music. 여기 있는 그가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랑 여기 시가 겹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who로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읽어볼게요. I like him. 힘인데, 자, 힘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he를 썼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who로 써주는 거예요. I like him, who is my husband. I like him, 어떤 사람인데 who likes to listen to music. 자, 그 다음에 I like him that I fell in love with. 이 문장은 좀 어려우니까 이 문장 보면서 할게요. 자, 이 문장인데요. 자, 보세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I like him이랑 I fell in love with him when I was 23. 자,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내가 23살일 때 하니까 어디가 겹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힘과 힘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 힘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자리가 wh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who가 바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요렇게 뒤에 바로 붙어야 돼요. 이 선행사라고 불러요, 요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I like him. 그리고 이 자리가 원래 여기 있었죠. 이 힘이 여기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요렇게 뒤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선행사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I like him that I fell in love with when I was 23.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즉, 원래 두 가지의 문장을요,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관계 대명사는 who, that이죠?를 이게 대신해서 문장을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문장들도 있어요. 꼭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괄호를 친 거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기는 하는데 생략이 가능해서
말을 할 때 쓰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목적어일 때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크게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요, 관계 대명사는요, 종류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가 있는데, 요거는요 바로 꾸며주는, 즉 같은 부분 바로 뒤에서 붙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동, 능동, 투부정사, 분사 부분은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수동, 능동은요, 시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서도 많이 접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수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능동을 먼저 봐야 돼요. 자, 능동은 뭐냐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예시를 더하면요, I cleaned the room. 이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주어가요, 바로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동은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주체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내가 방을 청소하는 주체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는데, 수동태는요, 반대로 the room is cleaned by me 라고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여기 있는, 자, 이번에는요, 주어를 the room으로 받았는데요, 자, 방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방이 청소를 한 걸까요? 청소를 당한 걸까요? 맞아요. 바로 방은 청소를 당한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와 다르게 주어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수동태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동태는 비동사, 그리고 여기는 PP,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한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접하는 거고요. PP가 뭐예요? 라고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3단 불규칙을 열심히 공부했죠. clean, clean, cleaned. 바로 세 번째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예시의 문장들이 수동태에서 쓰이는 건데,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요거를 먼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fried chicken 요거 볼게요. fried chicken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랑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치킨이 튀겨진 거예요. 치킨이 혼자 자기를 튀기진 않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튀겨진 치킨이기 때문에 fried chicken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frying pan은요, 왜 frying pan이냐면요, 이거를 튀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이랑 후라이드 치킨의 차이는요, 팬은요, 뭔가를 튀기는 주체잖아요. 뭔가 튀기는 것이고, 프라이 치킨은요, 튀기는 것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의 의미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You were born to be a barber. 너는 barber는 이발사. 이발사로 태어난 거 아니야? 천직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보다 요거를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바로 3번으로 와주세요. 이 문장은 그냥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I'm lost and confused. 나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나는 길을 잃었어 라는 뜻인데,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lost는 이해가 안 돼. 라는 뜻이요. I'm lost.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길을 잃은 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혼란스러워, 이 감정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도 수동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느낌을 받으려면요, 어떠한 뭔가 행동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감정은 수동태를 쓴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건요, 나는 지루해. 내가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받아.
지루함을 느껴 라고 할 때도 수동태를 이미 썼어요. I'm bored 이렇게 쓴 것처럼 이거 보세요. 영화는 되게 흥미로워. 아시겠죠? 영화가 흥미로움을 주면요. 그와 반대로 저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수동태를 쓸 거예요. I was interest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크게 다시 말하면요.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형태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수동태가 뭔지 기억하면 돼요. 바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받는 거. 즉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수동태의 형태는 사실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은 내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감정은 느끼는 거예요. 즉 수동태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투부정사와 분사구문이 있는데 투부정사는 우리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있고 부사. 요 부사는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2학기 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이미 저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을 찾았었고요. 분사구문은요. 이제 완전 심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사구문은요. 콤마 뒤에 ing가 있는 verb ing 형태와 pp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 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me people 땡땡땡 living them lost 그들이 길을 잃게 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분사구문이 있어요. 제가 5번과 6번을 사실 짧게 한 이유는요. 앞에 부분이 비교적 조금 더 중요했어요. 5번, 6번은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기에는 또 조금 중요한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 가기 전에는요. 오형식이라는 게 있고 시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으며 수동태, 능동태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하는 것은 해석하는 방법이 많고 이제 이거를 다 아는 친구들은 분사 구문까지 보는 게 이제 문법을 대비할 때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